충청북도가 외국인 유학생 만명 유치를 공언했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가 정부의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게 계기입니다. 적잖은 비용이 수반되는 재보궐선거를 유발하고도 당사자에 대한 책임은 미미합니다. 현행법상 자진 사퇴하면 아무 책임도 없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미동산 수목원에 커피 자판기를 들이자 주변 커피숍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도의회가 중재를 예고했습니다. 물가 안 오른 게 없다지만 특히 사과값이 금값입니다. 한 알에 3,000원. 그럼에도 팔 물량이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외국인 유학생 10,000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졸업 후 국내 취업까지 연계한다는 이른바 충북형 K-유학생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한데 이 역시 국내법상 규제도 적지 않아서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방학을 맞은 대학 캠퍼스에 수업이 한창입니다. 동남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한국어 학원. 대학에 입학하기 전 읽고 쓰기를 익히는데 열기가 높습니다. 졸업하면 청주에서 뿌리산업 기업 회사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 돈 많이 벌고. 이 대학은 베트남 현지에도 직접 방문단을 파견해 유학생을 모으고 있습니다. Tôi thực sự muốn đến Hàn Quốc để học tập và tìm kiếm việc làm. Và tôi rất vui khi Đại học Khoa học Y tế Trung Quốc đến thăm học viện của chúng tôi lần này. Và tôi đã có thể thực hiện được ước mơ của mình. Đặc biệt, trường đã chọn là trường đào tạo công nghiệp gốc. Điều đó giúp tôi có thể dễ dàng đạt được ước mơ của mình hơn. 급속한 경제 발전과 K 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 학생은 늘고 있지만 당장 비자 받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 국내 취업까지 연결시켜 보겠다는 것이 충북형 K 유학생. 충북보건과학대가 산업부가 지정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에 도내에서 처음 선정되면서 첫 발을 뗐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E7 비자를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기업의 취업과 동시에 정상적인 근로자로서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또 다른 방법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도내 기업들이 초청하는 장학제도. 재정 능력이 검증돼야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장학증서로 대체가 가능하고 졸업 후에는 채용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또 교육부가 처음 시행하는 해외 인재 유치형 교육발전 특구를 다음 달 신청할 계획인데 선정되면 비자 관련 특례, 시간제 취업 기준 완화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기존 유학생 유치를 넘어 학업과 취업, 국내 거주까지 돕고 지역 경제도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겠다는 게 충북형 K 유학생의 핵심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17개 대학은 국제대학으로 변모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그리고 많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천병의 역할을 K 유학생들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젊은 주무관급 직원들을 파견해 유학생 유치를 타진한 데 이어 인도와 몽골에도 추가 파견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을 더 방문을 하게 되면 정말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정말 모셔올 수 있는 만큼 이제 모셔와서 우리 도가 현재 지금 부닥쳐 있는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기존 법령과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일부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 같은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하느냐도 과제입니다. 충청북도는 당장 3월까지 입국할 유학생 120명을 확보했고 김영환 지사 임기 내 10,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질 지방의원 5명의 재보궐선거에도 수억 원의 예산은 들어갑니다. 이 재보궐의 원인 제공자들이 받은 선거 보존금을 반환하긴 하는데 일부인데다 또 스스로 사퇴하면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지방의원들은
보전받았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 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은 3,160만 원, 유권자에게 돈봉투를 준 이영순 전 제천시의원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내고 지지를 호소한 장옥자 전 괴산군 의원은 3,100여만 원입니다. 현재까진 박정희 전 의원만 납부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반환받은 고지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을 의뢰해서 끝까지 반환될 수 있도록. 하지만 재보궐을 유발한 당사자의 보전금만 반환하면 그만이라 낙선한 후보들에게 돌려줬던 비용은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시군 선거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 득표한 낙선자 4명에게 지급했던 보전금은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퇴한 의원들이 당선 때 받은 보전금입니다. 낙마한 의원들은 일부라도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스스로 직을 내던진 의원들에겐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중도 사퇴한 이육희 전 충북도의원의 보전금은 4,300여만 원.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러난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도 3,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해당 선거구 낙선자들에게 지급된 보전금 8,100여만 원을 합하면 1억 6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번 충북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5억 3천만 원에 지난 선거 낙선자 보전금과 사투자 보전금을 합하면 비용은 8억 2,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낙마한 의원들의 반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건 1억 300여만 원, 13%에도 못 미칩니다. 유책 사유를 발생시킨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페널티를 좀 줘야 된다. 공천을 못하게는 하기는 쉽지 않으니 그런 쪽으로라도 페널티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되풀이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 문제.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관련 법 개정안이 나오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예고하자 당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구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전 실장의 출마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아닌 지난 정권 대 현 정권의 대결 구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당구에서 공천 경쟁 중인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노 전 실장의 출마에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출마 철회를 부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미동산 수목원 안에 무인 커피 자판기를 설치했더니 인근 커피숍 업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업주들은 관공서가 주민 세금으로 반값 커피를 팔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 맞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58살 박모 씨는 지난 2022년 10월 미동산 수목원 바로 앞에 10억 원을 넘게 들여 커피숍을 지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대출까지 받아 가족들이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수목원은 관광객 편의를 이유로 수목원 안에 1억 원을 들여 직접 커피숍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또 이쪽 지역에 카페가 10군데나 있는데 다들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다들 어려워서 그러는데 굳이 경쟁을 해가면서 장사를 한다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박 씨가 민원을 여기저기 제기했고 충북도 의회는 지난해 4월 주변 상권과 상생을 이유로 관련 예산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휴게 공간 내에서도 가장 간단하게 물이나 음료 정도 그 정도 시설만 갖춰놓고선 해야지 완전 그 카페 같이 이렇게 직기류를 종합적으로 넣어가지고선 한다는 거는. 이 수목원은 지난달 정부 지원을 받아 목재를 이용한 도서관과 쉼터를 만들었고 여기에 커피숍 대신 대당 2,300만 원짜리 무인 커피 자판기를 2대 설치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이 수목원을 자신의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 5대 과제로 정하면서 수목원에 더 많은 관광객이와 좋은 경치를 감상하면서 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와서 보고 가면
다만 어디라도 앉아서 음료라도 마시면서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안 모색을 해서. 그러자 박 씨를 비롯한 주변 커피숍 10군데가 동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공서가 자신들과 비슷한 메뉴를 반값에 팔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박 씨는 간단한 캔커피와 음료 정도를 파는 자판기를 생각했는데 고급 무인 자판기가 비슷한 메뉴를 팔면서 매출이 30%나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료와 물과 생수를 제공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건데 굳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비싼 머신을 갖고 영업한다는 자체는. 이에 대해 수목원 측은 자판기와 커피숍은 1.5km나 떨어져 있고 고가의 자판기 역시 관람객들 요구에 맞춰 양질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변 상권과 상생을 위해 최소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관련 상임위원장이 다음 주 현장을 방문해 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장보러 나갔다가 가격 보고 다시 집었던 물건을 내려놓은 적 다들 있으시죠? 지난해 급등했던 물가로 여전히 지갑을 여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지연 기자가 몇 가지를 짚어봅니다. 사과와 귤, 그리고 딸기. 겨울철 사람들이 한창 찾는 과일과 채소류가 가판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선뜻 손을 뻗지 못합니다. 30년 경력의 상인들에게도 낯선 풍경은 올라도 너무 오른 가격 탓입니다. 25,000원 주고 비싸지. 그전에는 뭐 15,000원도 하고 2만 원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 농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수확한 사과를 저장해 놓은 저온 창고지만 대부분 비었고 구석에만 사과 상자가 일부 쌓여 있습니다. 팔 사과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원래는 천장 끝까지 상자로 12층 높이를 쌓아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공간이 남아돌 정도입니다. 지난해 봄 냉해에 이어 여름철 잦은 비와 가을 병충해까지 겹치면서 수확량이 뚝 떨어진 겁니다. 설 대목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제사와 선물용으로 내놓을 상품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하는 소매가 기준 사과 한 개 가격은 평균 3,000원. 평년값보다 28% 가까이 올랐습니다. 햇볕도 안 나고 막 비만 오니까 사과가 안 좋지. 우리는 뭐 설에 나갈 게 없어요. 딸기도 비슷합니다. 올여름 계속된 폭염과 폭우로 재배 시기가 늦어지면서 수확량이 예전보다 줄었고 겨울 일조량도 부족해 광합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밤새 얼지 않도록 더운 물을 뿌리고 내부 온도도 높여보지만 평균 40일이면 수확할 수 있던 딸기가 60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올랐다지만 인건비와 기름값은 더 올랐습니다. 해가 나야 기름값이 덜 드는데 농민들을 매출에는 지금 딸기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부로 와닿는 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같은 밥상물가 고공행진은 설 명절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보은 과수유통센터의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은구는 지난해 7월 문을 연 보은 과수유통센터가 지역의 450여 개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와 복숭아, 샤인머스켓 등 각종 과일 2,323톤을 수집하고 출하해 104억 8,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충주 과수유통센터에 이어 충북에서는 두 번째 규모입니다. 충북 원예농협이 수탁 운영 중인 보은 과수유통센터는 과일 집화장과 저온 저장고, 선별, 세척, 포장 작업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북 엘리트 선수 육성에 교두보를 마련할 스포츠과학센터가 임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스포츠과학 지원에 나섰습니다. 충북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지원했던 스포츠과학 서비스를 지역 학생 선수 등으로 확대해 체력 분석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운동 손상 예방과 스포츠 심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과학 교실도 운영합니다.
지난해 충북 소방대원들은 3분에 1번꼴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소방본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출동 건수는 모두 17만 1,3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469건, 약 3분에 1번씩 출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항목별로는 119 구급대 현장 출동이 12만 9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만 5,400여 건의 구조, 그리고 생활안전, 화재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7만 4,900여 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의 인구가 17년 연속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진천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8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7명이 늘어 지난 2007년 이후 17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기록은 비수도권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진천군이 유일합니다. 진천군은 올해 입주 예정인 교성 1지구와 충북 혁신도시 C3 블록 등 4개 지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18년 연속 인구 증가를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주시가 법인 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충주시는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법인 택시 기사에게만 지급하던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올해부터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 택시 기사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처우 개선비는 법인 택시 회사별로 신청을 받아 매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한편 현재 충주시의 법인 택시는 262대지만 기사는 209명에 그쳐 20% 이상 모자랍니다. 영동군이 곶감축제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화폐 레인보우 영동페이 추가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동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레인보우 영동페이를 10만 원 이상 사용한 주민 1,000명을 추첨해 3만 원을 추가로 충전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레인보우 영동페이는 월 70만 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1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녀 성별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남성은 56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고 여성은 39만 9천 명으로 0.8% 감소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남성이 77.5%로 1.4%포인트 상승했고 여성은 56.2%로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의 발효미생물 특허기술 3건에 대해 제품화가 추진됩니다. 농업기술원은 괴산과 제천에 있는 업체 2곳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기술 제품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할 특허는 난분해 올리고당 생성 유산균과 항염 활성 유산균, 또 식초 생산용 초산균으로 해당 업체들은 이를 활용해 김치와 식초 등을 생산하게 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